네, 정주영 말씀님, 우리 참 이렇게 그 예민한 시기에 참 이렇게 또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고 다루는 이 주제가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독자님들께서도 같이 이렇게 공부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승만 정부 시절, 특히 6.25 전쟁 상황에 비상계엄의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예. 지난번에 저희가 이 비상계엄 역사적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첫 시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긴급명을 발동하고 비상계엄 선포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그때 전쟁이 일어나니까 부산으로 다 피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부산이 임시 수도였으니까 그래서 경무대도 부산에 가 있고. 저 갔다 왔습니다. 그때 남포동 보수동에 갔다. 그렇습니다. 경무대 지금도 시설이 있죠. 임시 수도 해가지고 그게 지금 사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 잘 보존을 해야 됩니다. 보존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가 계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산이 임시 수도였는데 거기서 우리 흥정 역사에 큰 기록으로 남을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를 공부하는 학자들은 흔히 부산 정치파동. 부산 정치파동.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부산 정치파동의 핵심 요지가 뭔가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을 고쳐서 연임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재헌헌법에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뽑게 돼 있었어요. 간선제였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임기가 1952년 8월 15일로 임기 4년이 끝나는데 그건 이제 한참 전쟁 중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판단해 볼 때 국회에서 자기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들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그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제2대 총선 그 초대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2년으로 한다 이래 돼 있어가지고 2년 만에 총선을 했는데 1950년 5월 30일 날 이때 이승만의 대통령이 반대하는 사람이 60%를 차지해버렸어요. 의석에 총 210석인데 126석을 반이승만 세력이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봤을 국회에서 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한테 굉장히 인심을 잃었습니다. 그 제일 원인은 북한 인민군이 서울에 기습했을 적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는 서울을 사수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서울을 지킵시다. 이렇게 방송을 해놓고 아무 설명 없이 혼자 싹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 중에 서울에 미치 피난 못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35명이 피살되거나 납치되고 그러니까 우리 단장의 미아리 고객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인민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서울에 다시 수습되고 그때 후퇴할 때 막 이 철장에 묶어가지고 그래갖고 막 줄줄이 엮어서 그 미아리 고개를 넘어간 건데 그렇게 당한 기억이 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좋게 불리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미국과의 관계. 미국은 1951년도 6월 23일 날 소련 유엔 주재 소련 대표가 말리컨데 보면 휴전하자. 휴전회담을 제안해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좋다. 휴전하자. 이렇게 휴전회담에 들어가니까 이승만은 무슨 소리냐. 우리 통일되기 전에는 휴전 못한다. 북진 통일. 그게 통일이 돼야 된다. 휴전 회담 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 갈등이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민족적 입장에서 이 통일 영구 분단 방식하기는 매우 큰 신념이었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미국으로서는 그러고 전제고 그냥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손톱 가시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장면 총리를 지원했어요. 그 당시 총리가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승만의 영원한 정책이었던 장면이죠. 장면은 초대
주미 한국 대사를 했어요. 어. 영어를 잘해가지고 어. 원래 영어 선생 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 미군정 때 영어 통역 잘하고 네. 그래가지고 미국 동으로 해가지고 초대 주미 한국 대사고 하고 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개헌할 무렵에는 장면 총리였는데 국무총리. 네. 그 미국은 장면을 믿었어요. 네. 이승만을 대체할 일.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야당에서 그걸 알고 장면을 대통령으로 국회에서 긴급히 네. 추대하려고 밀약을 하고 있었어요. 어허. 근데 이게 이제 이럴 때는 정보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 이승만 대통령 그걸 모르겠어요. 이승만 대 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는데. 그 위기한 상황에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은 원래 직선제 개헌으로.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헌법을 바꿔서 국민 전체가 선거하는 걸로 헌법을 바꿔갖고 1951년도 11월 달에 국회에다 제출했는데 이 국회에서 이제 빠꾸를 놓은 겁니다. 안 된다. 부결이 되니까 그 국회에서는 그 이제 정부와 이승만 대통령이 개헌하는 걸 대안으로 네 가지 개헌안을 1952년도 4월 17일 날 제안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대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이제 정부는 다시 그 수준 개헌, 이제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직선제 개헌을 유지를 하는데 국회를 민의원 참여원으로 이제 분리하고 뭐 이런 좀 보완을 해서 이제 대립 상태에서 그 야당은 장면 총리를 대통령으로 옹립하는 작업을 엄밀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면 총리의 최측근 인물이 선우종원이라고요. 이분은 방공검사도 유명합니다. 그 오제도 검사하고, 어제도 검사하고, 해방공원에서 좌익들하고 정명대응한 방공검사도 유명한 분인데, 이분 장면 총리의 측근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평양 출신입니다. 그래 북한의 그 일대들은 평양고를 갔죠. 일제강점기 때. 그래서 평양고 출신인데, 그런 그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 야당이 정면 대립할 적에 육군본부 작전계획국장의 이용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용문 장군. 네, 이거는 그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이근계 검사라고. 이근계 검사. 그 양반 아버지입니다. 친아버지예요. 근데 이용문 씨도 평양고를 나왔어요. 평양고를 했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선우종원 씨가 나중에 회고록에 보면 1952년도 5월 10일 날 자기는 부산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 육군본부는 대구에 있었습니다. 이용문이가 선우종원의 평양고등학교 후배인데 새벽에 나를 찾아왔더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쿠데타하고 장면 총리 선출합시다. 육군본부 도와줍니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타고 온 차를 찌푸차 대구에서 사고 온 찌차 보여주는데 그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은 세리스타였어요. 별3개 별판을 딱 보여주면서 아시겠죠? 이러니까 그 당시에 선우종원 씨는 자네 뜻은 알겠다. 그렇지만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민주주의는 수단과 절차가 중요하다.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구가 됐는데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 월간조선의 조갑재 기자하고 동아일보의 강성재 기자가 이 월간조선은 박정희 전기를 출간하면서 이 내용을 담았고 강성재 기자는 참군인 이종찬 장군 그러면서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이종찬인데 옛날에 국정원장 했던 이종찬하고 동명이 그 이종찬 기자 전기를 쓰면서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 이근 양이라카는 육군본부의 편집과장인데 이 양반도 이제 이용문하고 박정희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이제 술자리에서 그 양반 이야기가 이게 대대만 저쪽에 부산으로 보내면 이승만 정부 간단히 엎을 수 있다. 그때 박정희는 이용문 국장이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옛날에 이제 무기징역 선고받고 민간인으로 육군본부 전투정보과에 근무를 하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육군 소령으로 복직이 됐어요. 그때 복직을 시키신 사람이 5.16 전쟁 때 육군 참모총장하던 장도영입니다. 장도영. 네, 장도영은 그때 6.25 전쟁이 일어나서 측에 육군본부 정보국장했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피고 가서 야, 저 박정희를 이 군인도 모자라는데 복직을 지켜야 된다 해서 복직을 지켜줬거든요. 그래가지고 6.25 때 복직이 돼갖고 육군 정보학교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정보학교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용모 국장이 그 육군 작전 교육국 차장으로 이용모 바로 밑에 차장으로 말하자면 발탁을 한 거죠. 데리고 와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또 공통된 특징이 일본 육사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일제강점기 때는 그 일본 육사 나오면 상당히 엘리트들이에요. 가까이 해갖고 엘리트도 서로 이제 존경하는 신뢰 관계에 있었고, 특히 이제 박정희는 좌익 가담했다는 자기 오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용모는 6.25 전쟁 때 피난을 못 가고 서울에 숨어 있었어요. 그 서울이 수복될 때까지. 그 군인으로서는 굉장히 되게 결점이 된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둘 다 처지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의기가 파악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그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게 말하자면 야당에서 장병을 추기하려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때 선제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1952년도 5월 25일 날 5월 25일 0시부로 5월 24일 날 내가 결의를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 비상계엄 선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나중에 역사적으로 이것도 의도적으로 만들었느냐 진짜냐 하는 무수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백골단, 따블댁 하나 이런 의용단체들이 국회 주변에서 국회들 의원들 막 욕하고 이승만을 재선시키라 이렇게 막 그 군중 집회가 무수히 열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부산에 가면 금정산이라고 있어요. 금정산에 무장공비가 출연해가지고 미군 2명하고 군수 3명을 사사부에 도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진짜나 하는데 일이 일어나니까 엄청난 그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됐죠. 그런 상황에서 4월 20일 날 장년총리를 해임해버립니다. 이승만이. 그리고 후임 그 국무총리는 장택상은 해방 직후에 이제 수도 경찰청장하고 다니면서 이승만하고 가깝고, 그리고 이승만은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을 국방부 장관 되는 신태영, 내무부 장관의 이범석,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각을 포진을 하고 나서 5월 25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6.25 때는 순수하게 국가 비상사태 하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이때는 비상계엄과 국내 정치가 접목되는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비상사태의 그 위기상황이 선명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그 여야 대립 관계가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 일단 자체가 전쟁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그 자체가 그냥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때 전쟁 상황이라면, 부산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부산을 포함시킨 게, 그때 비상계엄을 이용해서 개헌을 하려고 그랬다. 이게 이제 정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정론으로 굳어져 있죠. 그래서 계엄사령관에는 육군 참모총장 이중창, 그리고 영남지구 계엄사령관. 이 당시 이제 그 계엄이 영남지구의 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영남지구 계엄사령관에는 원용덕, 그걸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부산에 가능한
병력이 그 전투 병력 말고 헌병, 공병, 의무 이래갖고 한 2개 중대밖에 없었어요. 병력이 작은 상태였죠. 그래서 작은 상태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 원용덕은 그 초대 이제 조선 경兵사관학교 교장을 하고 만주군 출신인데 나이도 좀 많고 이랬는데 이 양반이 크게 이제 좀 군에서 떠나서 좀 친척에 있다가 피곤을 해가지고 기험사령관에 앉혔습니다. 그 전번 시간에 말씀 여수 순춘 사건 때 기험사령관을 해본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경직을 활용해서 임명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원영적으로서는 이승만에 의해서 기험사령관을 막 지명이 받으니까 그날 치안국장하고 부산 헌병대장을 소집해갖고 의원들을 연행하라. 그래서 연행을 해고 의원들 명단을 딱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헌병대장이 이거 왜 연행을 해오라 그럽니까? 이러고 그러니까 이유는 알 필요 없다. 연행만 해라. 그러니까 이제 부산 헌병대에서 5월 26일 아침에 의원들 한 50여명이 타고 오는 버스를 이 건물에 불응한다. 이래 이유로 돼가지고 크레인으로 끌어가지고 헌병대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계엄이 선포되면 영장 없이 연행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남용한 거죠, 지금. 계엄사령관을. 그래가지고 헌병대에 응주시키던 다음에 12명에 대해서 이제 선동하고 가격하면 이제 12명에 대해서 국제공산당하고 연계혐의가 있다. 이렇게 구속시켜버리고 나머지는 이제 석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5월 26일 날 그 원영덕 양반이 부산에서 이게 중대밖에 병력이 안 되니까 병력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니까 대통령이 이종찬 총장 보고 전투부대 지원해라. 그래 이 전투부대 지원부대의 규모는 뭐 일개 사단이라는 근거도 있고 여러 설이 있는데 전투부대를 부산에 좀 보내라.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이종찬 총장이 안 됩니다. 군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대통령하고 이종찬 총장이 정면 대립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거기서도 끝까지 이제 이종찬 총장이 거부를 하니까 그런 대립된 상태에서 직선제 개헌안이 7월 4일 날 국회를 통과를 하게 됐는데 이때 말하자면은 그 공포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국회의원들 전부 기립해서부터 걸렸습니다. 다 보는 데서. 그러니까 그래서 또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경찰이 국회를 포기해야 있고, 그리고 헌병대에 끌려갔던 의원들을 줄줄이 그 국회에 참여시키고, 이래서 통과가 시키게 된 다음에 그 이정찬 총장은 1952년 7월 22일 날 해임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고 비상계엄은 7월 28일 날 해제되고, 그리고 이용문 그 국장은 수도군단장으로 전보시키고, 박정희 그 작전교육 차장은 1952년 10월에 고군교육과정에 입교를 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그 당시에 육군본부에서 이종찬 총장 밑에서 파병을 거부하고, 그리고 쿠데타까지 추진했다. 그 당시에 그 육군본부 지휘부에서 쿠데타를 추진했었다. 그러나 병력 거부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종찬 비서실장 안강호, 그리고 그 당시 참모차장이었던 유재흥 국군 참모차장이었다. 이런 것들이 증언이 그 강성재 기자하고 조학재 기자의 취재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또 이것도 상당히 의혹이 지금 남아있는 거는 그 이용문 그 양반은 수도사단장으로 나갔다가 다시 1952년 10월 한 3개월 만에 전북 남원에 있는 남부경비사령부로 전출이 됐는데
거기서 근무하다가 1953년 2월 23일, 24일날 대구로 이동하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 추락기 혹시 그 당시에 부산 정치파동 때 거기에 대한 그 정치 반대 세력의 공작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있습니다. 52년 10월 20일 같으면 네. 지금 전쟁 중이에요. 한참 전쟁 중일 테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북진을 하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때는 서울이 그 9월 27일 날 서울이 수복이 되고 네. 한달 남짓 안 된 상황이면 계속 북진하고 있는 상황 그 시점이겠네요. 아니 1952년도 네. 9월 20일 수복되고 북진을 해가지고 네. 중공군이 다시 남하한 게 남하해갖고 1952년도 네. 1월 4일 날 후퇴를 일사고 때였으니까 그 지금 10월 20일 같으면 네. 북진을 하고 있는 중이네. 그죠? 그래서 다시 북진, 재북진. 재북진. 그 38선을 네. 중심으로 조심해가지고 교전. 네, 북진을 하고 있는 그런 올라가고 있는 중에 지금 부산에서는 이런 정치 파동이 일어나는. 일모습. 네.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그 전쟁 중에도 정치적 분쟁이 있어. 네. 이 시대에 안 살았던 세대를 보면은 그러니까. 좀 잘하지. 우리도 지금 이 전쟁 와중에 이런 정치 파동이 있었다는 게 참 의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네. 서민들, 네. 순수한 국민들이 보면은 정치인들이 좀 잘나고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게 네. 정치지.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그 근본적인 욕심이 참 우리 일반 국민들 갖다가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 집권, 예. 욕심이 처음으로 드러난 게 이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저희가 설명했던 국회 해산권도 없고 이게 무리하게 개헌을 해가지고 결국 4.19 때 우리는 그런 거 보면 이제 미국의 제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때 정계와 조야에서도 계속 두 번째 연임을 하라고 했고 심지어 왕정까지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역사적인 미국을 갖다가 이렇게 건설하게 되죠. 왜냐면 제퍼슨이 이제 이어받았으니까 이게 대통령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초대 대통령의 참 강단, 그죠? 되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은 또 우리가 그 당시를 봐서는 탁월한 영도자였죠. 그렇게 그 양반 생각에는 그게 권위주의적 생각이죠. 자기 아니면 안 된다. 아니면 나가 안 된다. 그게 이제 권위주의적 대통령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 김구 선생, 그 다음에 또 이훈영 이런 우리 민족적인 송진우 이런 민족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이제 또 사라지고 전쟁 와중에 이제 이런 지도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 계엄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이런 계엄 사태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또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많이 연구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현대사에서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 진입하는 이런 마당에 이런 부분도 좀 더 객관적으로 연구가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